자, 안녕하세요. 아리뷰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형님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제품들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제품일까? 갤럭시 25 플러스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갤럭시 S23 플러스를 리뷰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갤럭시 S25를 리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제품을 리뷰하기 앞서 예전에 사용했던 갤럭시 23 플러스랑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실사용자다 보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담아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갤럭시 플래그십의 새로운 얼굴 갤럭시 S25 플러스입니다. 그냥 25가 아니고 25 플러스입니다. 25 플러스가 조금 더 비쌌어요. 한 20만원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은데 그냥 25는 남자분들이 쓰기엔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고 여자분들이 쓰기엔 괜찮은 크기 같습니다. 근데 손이 큰 남자분들이 쓰기엔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적당한 플러스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좀 깠습니다. 이렇게 빈 박스를 가지고 왔고요. 안에 이렇게 휴대폰이 들어있고 박스가 예전보다 되게 가벼워지고 작아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걸 썼을 때는 휴대폰 박스가 굉장히 크고 안에 부속품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휴대폰만 딱 들어있다. 그리고 박스에다가 크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단단한 박스인데도 굉장히 단단하네요. 단단한 박스가 들어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C2C 케이블이 들어있고 뭐 설명서 들어있겠죠. 이게 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이 나왔습니다. 짜잔! 갤럭시 S25 플러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봤습니다. 사실은 헤드폰 사면은 케이스를 주니까 이렇게 씌워주는 건데 케이스를 벗기고 쓰겠습니다. 자, 어떤 색상일까? 남자는 그레이 색이요. 제가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시간보다 무슨 색을 살까 고민했던 시간이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검은색이랑 흰색이 없었어요.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은 검은색이 국룰 아닙니까? 그런데 검은색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쓰기에 가장 예뻐 보였던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레이 색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실물 느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서 봤던 그레이랑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보는 실물 느낌이랑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레이가 제일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 플러스 갤럭시 S23 플러스도 쓸만했어요. 굉장히 괜찮은 폰입니다. 속도도 마음에 들고요. 괜찮은 폰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량이 기존보다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여유있게 사용을 했었던 폰인데 요즘에는 휴대폰 충전을 한 번씩 의식을 해야 됐던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왕 바꿀 거 지금 괜찮게 나온 S25 플러스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바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관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차이점은 거의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앞모습 당연히 똑같죠. 뭐 앞모습이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옆모습 같은 경우 보면은 23 플러스는 약간 라운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각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폰 쓸 때 이런 스타일의 아이폰 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메탈 느낌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새 폰이니까 뭐 약간 보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래 부분도 굉장히 플랫하죠. 그리고 약간 라운딩 되어 있어서 부들부들 둥글둥글한 느낌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얘의 치명적인 단점인 블랙이 없다라는 점에서 얘가 좀 더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자는 블랙이니까요. 크게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뭐 플래시가 여기 달렸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카메라가 얘가 조금 더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잘 보시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나? 잘 보면은 카메라가 얘가 조금 더 튀어나왔는데 그것도 어차피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케이스를 씌울 거니까 그죠? 케이스 씌우면 다 가려집니다. 아무튼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솔직한 리뷰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써봤어요. 아직 현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을 정면 승부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족해서 샀던 녀석이 아니었으니까. 자, 정면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스펙을 둘을 비교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갤럭시 23 플러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고요. 6.6인치, 6.7인치로 약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눈에 띄는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둘을 놓고 비교해도 크게 커졌다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베젤 부분 좀 이게 더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더 시원시원한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체감상 그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체감하는 느낌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뒀던 거는 프로세서입니다. 스냅드래곤 8 젠 2 젠 4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쓸 때 이 정도 23 플러스만 써도 휴대폰이 느리다, 답답하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바꾸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도 충분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얘가 어느 정도의 체감 차이가 있을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밝기 같은 경우는 1750 그리고 2600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맥스 밝기로 놓고 사용을 하지 않던 유저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 아니면 중간에서 약간 위에 그 정도만 놓고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사용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올라갔겠죠. 카메라를 제가 찍어서 비교를 했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카메라 제가 여기 이제 영상에 둘을 비교 같은 제품을 같은 물건을 같은 피사체를 둘이 같이 놓고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솔직한 느낌으로는요 카메라는 전 얘가 더 나아 보였습니다. 이전 모델 그냥 감성이 이게 더 나아 보였고 얘는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 약간 조금 더 불편한 느낌으로 카메라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찍었을 때 굉장히 귀엽다 이런 느낌을 그냥 가볍게 찍는 용도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얘는 조금 찍을 때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카메라 성능이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갤럭시 23 플러스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배터리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100, 200 정도의 수치가 올라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 용량의 총량에 따라서 배터리 시간이 정해지는 것보다는 배터리 효율, 그러니까 이게 이 제품이 오래되었고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새 거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큰 체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가고 하루 종일 써도 충전할 일이 없었던 그런 제품이고 이거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충전을 해야 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충전은 둘 다 빠른 충전이 가능했고요. 얘가 훨씬 더 빨랐던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거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스펙 문제 외에도 충전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충전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가 짱짱하게 충전이 잘 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어차피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그걸 쓰지 않을 거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게 진짜 바뀐 건가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까지 크게 유의미한 바뀜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오히려 카툭티가 플랫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될까?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성능 면에서도 눈에 띄는 차이가 없는데 그립감도 얘가 더 좋습니다. S23 플러스가 훨씬 좋고 얘는 좀 약간 단단해서 그립감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얘보다는 디스플레이 실사용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엄청 밝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최대한 맥스로 밝기를 올려가지고 제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네이버 화면을 똑같이 띄워봤습니다. 이거는 중간 밝기고요. 아직 맥스 밝기가 아닙니다. 이게 UI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UI랑 차이가 좀 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체제도 바뀐 것 같고요. 밝기를 맥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밝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가 없죠? 제가 한번 볼게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펙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느꼈을 때 사용자의 체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밝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갤럭시 S23 플러스가 더 밝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스펙상으로는 얘가 훨씬 더 밝다고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 의미가 없다. 숫자로 말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밝기는 동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봤을 때요, 갤럭시 S23 플러스 같은 경우 도트가 도드라지거나 화면이 불편하거나 했던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화면 성능이 더 개선이 되었지만, 디스플레이 성능이 더 개선되었지만 얘가 더 특별히 낫다는 느낌은 제 눈으로는 확인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스펙은 차이가 나지만 화면은 느낌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압승입니다. 엄청 좋아요. 얘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앱 실행하는데 굉장히 느리거나 답답하지 않았었는데 얘는 정말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건 이따가 시연을 해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느낌은 갤럭시 S23 플러스가 갤럭시 S25 플러스보다 액정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액정 모니터가 얘는 약간 물바지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갤럭시 S23은 조금 인위적이긴 했지만 조금 더 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인가 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액정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자, 충전은 아까 얘가 조금 더 잘 된다고 했죠. 근데 무선 충전은 사실 똑같습니다. 무선 충전의 속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 충전이 답답하다는 느낌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하면서 딱 하나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투폰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갤럭시 S23 플러스 같은 경우는 폰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게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갤럭시 S10을 썼었는데 걔가 한 2-30초 걸렸거든요. 근데 얘는 걔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S25 플러스는 그것보다 더 빨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둘 다 똑같이 가볍게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럭시 S23 플러스, 갤럭시 S25 플러스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이버, 자, 갤럭시 S23 플러스 네이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갤럭시 S25 눌렀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뜨죠. 원래 부족함이 없었던 폰이에요. 자, 버벅임은 없죠. 마찬가지로 버벅이 없죠. 얘가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억지로 일부러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약간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자, 똑같은 페이지를 계속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 광고 둘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재생도 똑같죠?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드럽게 잘 되고요. 똑같이 부드럽습니다. 유튜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23 플러스 유튜브 실행 이 정도 느낌이고요. 25 플러스 유튜브 실행 약간 더 빠른 느낌입니다. 약간 더 빠른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를 정말 약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로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동점. 자, 넷플릭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S23 플러스 넷플릭스, 25 플러스 넷플릭스 거의 비슷했죠? 자, 그러면 게임이 여기서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플래그십 제품인데 게임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성능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약간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말 차이가 없네요. 자, 갤럭시 S23 플러스를 쓰고 있는 유저라면 고민을 하시겠죠.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여유가 좀 있으시다, 돈 100만원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새로운 리플래시하는 느낌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바꿀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엄청난 성능 개선을 꿈꾸면서 굳이 여기서 엄청난 성능을 기대하면서 이 제품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단순 디자인 말고 성능, 카메라, 디스플레이까지 고려한다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폰 교체 시기가 됐다면 2년이 넘어가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도 그렇게 바꿨으니까요. 2년이 넘어서. 다음 영상은 이 제품의 실사용 한 달 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볍게 라이트하게 훑어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정말 어떤지는 오랫동안 써보고 나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아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집중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이 제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재밌는 리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두 제품의 사진 비교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동영상 비교랑 사진 비교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사진 성능은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됐을 수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